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3살 여성이 15년 전 48살 때 자신이 운영하던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50대 초반 남자를 조용히 짝사랑했지만 고백하지 못한 채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15년 후 여의도 공원에서 우연히 재회했지만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처음엔 황당하고 씁쓸했지만 결국 새로운 산책 친구로 인연을 이어가게 된 정미선의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에요. 올해 63살이에요. 서울 여의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외로웠냐고요? 가끔은 그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꽃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꽃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요. 제 꿈이었어요. 10년 동안 운영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가게를 접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연금으로 살아요.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예금도 좀 있어요. 경제적으론 괜찮아요. 혼자 살지만요. 외롭진 않아요. 친구들이 있고요. 취미도 있어요. 매일 공원 산책하고요. 책 읽고요. 꽃꽂이 배워요. 평범한 삶이에요. 하지만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15년 전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준상.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준 사람이었죠. 일부 15년 전 48살의 봄. 15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 저는 48살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가게 이름은 미선화방이었죠.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요.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8시 반에 열었거든요. 가게로 가는 길은 20분 정도 걸렸어요. 먼저 꽃시장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열거든요. 신선한 꽃을 골랐어요. 장미요. 백합이요. 튤립이요. 카네이션이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게로 돌아왔어요. 꽃을 정리했어요. 물을 갈아주고요. 시든 잎을 떼어내고요. 8시 반이 되면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아침에 많이 왔어요. 출근길에 들르는 사람들이요. 점심시간에도 왔어요. 선물용으로 사러요. 저녁엔 좀 뜸했어요. 가게는 저녁 7시에 닫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해 3월이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죠. 이부 첫 만남.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8시 반이었죠.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9시쯤이었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요.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송이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10송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미를 골랐어요. 예쁘게 포장했어요. 여기요 라고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3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향 좋네요 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죠. 하지만요. 왠지 기억에 남았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또 그 남자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장미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장미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송이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15송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미를 골라서 포장했어요. 여기요 라고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쯤이면요. 그 남자가 왔어요. 항상 장미를 샀고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3부 조금씩 친해지기.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역시 월요일 아침이었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장미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하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생일이세요?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그럼 20송이로 크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리본도 예쁘게 달았어요. 여기요.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조금씩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왔을 때요. 지난주 생일 꽃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꽃이 일주일이나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잘 관리하셨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신선한 걸로 주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요. 오늘 날씨 좋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꽃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라고 웃었습니다. 네. 봄이라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요. 저는 좋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꽤 친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요.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미선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준상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이준상.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어요. 사부 점점 커지는 마음. 4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준상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8시 50분쯤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여기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옆에 카페 있잖아요. 10분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옆 카페로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미선 씨는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5년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꽃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꽃 다루는 모습이 정성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건축 일해요. 설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얘기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올게요. 라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요. 준상 씨 생각이 자주 났어요. 일하면서도요. 집에 있을 때도요. 잠들기 전에도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준상 씨가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나는 48이야. 준상 씨는 50 초반이고 혼자 사는 나랑 어울릴까? 고민만 했어요. 그냥 이대로 괜찮았어요. 매주 보는 것만으로도요.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부 더 가까워지는 사이. 준상 씨가 제안했어요. 미선 씨, 혹시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점심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근처 맛있는 집 알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12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상 씨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입지 고민했어요. 결국 평소 입던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어요. 12시가 됐어요.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요. 준상 씨가 왔어요. 기다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얘기했어요. 미선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준상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은요. 근데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나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준상 씨와 자주 점심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가끔은 저녁도 먹었어요. 7개월, 8개월. 시간이 지날수록요. 저는 준상 씨가 더 좋아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육부 고백하지 못한 마음. 1년하고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느 금요일이었죠. 준상 씨가 가게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요. 말했어요. 미선 씨,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고향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부산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중환자실에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차 타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계실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상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준상 씨 덕분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고백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준상 씨는 어머니 걱정하는 중이고요.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어요. 7부 기다림.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상 씨가 안 왔어요. 당연했죠. 부산에 있을 테니까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준상 씨 전화번호를요. 그냥 가게에서 만났을 뿐이니까요. 2개월이 지났어요.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 준상 씨는 괜찮을까? 3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안 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포기했어요. 이제 안 오시는구나. 부산에서 사시는구나. 1년이 지났어요. 마음을 접었어요. 완전히요. 2년이 아니었나 봐. 2년이 지났어요. 가끔 생각났지만요. 많이 나아졌어요. 3년이 지났어요. 거의 잊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8부 가게를 닫다.
준상 씨가 사라지고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제 나이 53이 됐죠. 그해 가을이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많이 쉬어야 한대요. 고민했어요. 가게를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더 버텼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어요. 결국 결정했어요. 가게를 닫기로요. 10년 동안 운영한 가게였어요. 아쉬웠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알렸어요. 다들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어요. 가게를 정리했어요. 남은 꽃들을 정리하고요. 집기들을 팔았어요. 텅 빈 가게를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10년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준상 씨와의 추억도요.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안녕라고 작별 인사했습니다. 구부 혼자 사는 살. 가게를 닫고요. 집에서 쉬었어요. 무릎 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 걸렸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예전 같진 않았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팠거든요. 다시 가게를 할 순 없었어요. 그냥 쉬기로 했어요. 다행히 경제적으론 괜찮았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고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연금도 나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심심했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선아, 요즘 뭐 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심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그래 라고 인정했습니다. 취미 같은 거 해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럴까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어요. 꽃꽂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다녔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삶에요. 3년이 지났어요. 56이 됐어요. 매일 산책했어요. 책 읽었어요. 친구 만났어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60살이 됐어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벌써 60이네. 10년이 지났어요. 십부 여의도로 이사. 10년 전에 살던 마포 아파트를 팔았어요. 여의도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요. 한강이 가까워서 좋았어요. 매일 한강공원으로 산책 갔어요. 아침에 1시간씩요. 공기도 좋고요. 경치도 예뻤어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여의도가 익숙해졌어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63이 됐어요. 그해 봄이었어요. 11부 15년 만에 재회.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으로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었는데요. 왠지 낯익었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자세히 봤어요. 심장이 쿵 했어요. 준상 씨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준상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요.
여전히 준상 씨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준상 씨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예.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 정미선이에요. 미선화방 사장이었던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상 씨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 네. 제가 아는 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포에 있던 꽃가게요. 15년 전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꽃가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장미 사러 오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상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요. 아, 혹시 그 꽃가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반가워했습니다.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요. 저는 준상 씨를 기억했는데요. 준상 씨는 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12부 황당한 진실. 준상 씨가 말했어요. 제가 한번 그 꽃가게에서 꽃 산 적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 시절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1년 2개월 동안요. 매주 오셨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우스웠어요. 내가 너무 드라마를 본 건가? 15년 동안 혼자 간직한 건 나뿐이구나.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또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지요. 준상 씨가 제안했어요. 혹시 잠깐 앉으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13부 15년의 공백. 2년 동안 뭐하고 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살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병간호하러 내려갔었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셨죠? 라고 기억해냈습니다. 네.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서울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5년 전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왔고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많이 나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가게는 10년 전에 접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15년의 공백을 메우듯이요.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반가웠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라고 대답하고 번호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요. 14부 복잡한 마음.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준상 씨가 나를 기억 못하다니. 15년 동안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사람이요. 저는 기억 못하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씁쓸했어요. 하지만요. 한편으론 이해했어요. 준상 씨에게 저는요. 그냥 단골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니까요. 1년 2개월이요. 제게는 특별했지만요. 준상 씨에게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요. 준상 씨는 부산에서 어머니 병간호하느라요. 우울증까지 겪으면서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기억할 여유가 없었겠죠. 이해했어요.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뒀나 봐. 한숨이 나왔어요. 15부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 저 준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12시에 여의도역에서 만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여의도역으로 갔어요. 준상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선 씨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식당으로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얘기했어요. 미선 씨,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 못해서요. 생각해 봤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됐으니까요. 당연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또 사과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셨어요.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나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6부 산책 친구. 그 후로요. 준상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주말마다요. 한강공원을 같이 산책했어요.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준상 씨랑 만나는 게요.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강을 걸으면서요. 준상 씨가 물었어요. 미선 씨, 혹시 예전에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요. 솔직히 말했어요. 네. 좋아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몰라서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과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친구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상 씨도 웃었어요. 네. 저도 미선 씨가 좋은 친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17부 마음 정리. 그날 밤요. 혼자 생각했어요. 15년 동안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사람이요. 저를 기억 못했어요. 처음엔 황당했고요.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만들어낸 감정이었다는 걸요. 알게 됐거든요. 사랑은요. 기억이 아니라요. 지금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준상 씨가 저를 잊었던 건요. 그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의미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스쳐간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서로의 일상을 조금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좋았어요. 집착도 아니고요. 미련도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친구요. 3개월이 지났어요. 18부 새로운 일상. 준상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한강을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요. 커피 마셨어요. 가끔은 미술관도 갔어요. 영화도 봤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준상 씨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요. 준상 씨가 말했어요. 미선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외로움이요. 예전엔 정말 외로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덧 익숙해진 일상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준상 씨를 만나는 게요. 연애는 아니었지만요. 친구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편안한 동반자요. 1년이 지났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도 준상 씨와 만나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한강을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요. 커피 마셔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행복해요.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15년 전에요. 1년 2개월 동안요. 매주 보던 사람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15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저를 기억 못했어요. 처음엔 황당했고요. 씁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때는 그냥 스쳐간 인연이었지만요. 지금은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은요. 기억이 아니라요. 지금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63의 새로운 친구 같은 설렘을요.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15년을 혼자 간직한 마음이요. 이렇게 풀릴 줄은요. 여러분도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는 마음이요. 진짜 사랑이에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